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커스터디와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자산 가지고 계시면 아마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내 자산, 이거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커스터디와 보안의 세계,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커스터디와 보안, 정말 중요한 주제죠.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규제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까지 다 얽혀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각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신뢰라는 키워드가 딱 와닿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 커스터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궁금한 게 개인이 직접 지갑 앱 같은 걸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큰 기관이나 기업들은 굳이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냥 더 안전해서? 그게 다일까요? 그 질문이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시작점으로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보관, 그리고 관리가 맞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전문 서비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안전, 그 이상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자산 규모죠. 개인이 다루는 금액하고 기관이 굴리는 돈은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관리의 복잡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레벨인 거고요. 둘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바로 규제 준수와 내부 통제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고객 자손을 다루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따라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규제나 내부 감사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만 해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용 지갑 앱만으로는 이런 제도적인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커스터디라는 건 단순 보관 서비스를 넘어서요. 그 기관의 어떤 운영 능력, 투명성, 그리고 규제 준수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신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함이나 기술적 안전성,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책임, 그리고 신뢰,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 조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필수죠. 그럼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료에도 보니까 하드월렛, 콜드월렛, 그리고 MPC, 멀티시그 이런 기술 용어들이 나오던데 이게 일반 사용자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하드월렛은 우리가 평소 쓰는 체크카드 연결된 계좌처럼 편리하지만 좀 위험에 도출되어 있고, 콜드월렛은 인터넷이랑 딱 분리된 개인 금고처럼 완전 안전하지만 좀 쓰기 불편하고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MPC나 멀티시그는 뭐죠? 이건 더 복잡한 잠금 장치 같은 건가요? 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하드월렛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각적인 입출금이나 거래에는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항상 온라인 상태니까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콜드월렛은 보통 이제 USB 형태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 개인 키를 보관합니다. 비유하신 금고처럼 보안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하지만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걸 다시 온라인으로 옮겨야 하니까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MPC, 그러니까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다자간 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멀티시그, 멀티시그네처, 다중서명. 이 기술들은 기본적인 하드월렛, 콜드월렛의 보안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좀 더 진보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시그는 이름 그대로예요. 거래를 승인하려면 여러 개의 다른 서명, 그러니까 키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2개의 키 서명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키 하나가 혹시 유출되거나 분실돼도 자산 전체가 위험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 명이 동의해야 열리는 금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MPC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개인 키 자체를 아예 여러 조각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참여자나 아니면 장치에 이걸 분산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는 이 조각들이 암호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키 전체를 복원하지 않고도 서명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키를 합치지 않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키 자체가 완전한 형태로 한 곳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탈취 위험을 정말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안전한 콜드 월렛에 대부분의 자산을 넣어두고 일부 운용 자금에 대해서는 이런 MPC나 멀티시그 기술을 결합한 콜드 월렛 또는 보안이 강화된 웜 월렛이라고 부르는 약간 콜드와 핫의 중간 형태 지갑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산을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균형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있네요. 핫월렛, 콜드월렛에다가 MPC, 멀티시그까지. 이게 그냥 안전하게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커스터디 업체를 고를 때 어떤 기준들을 중요하게 볼까요? 자료에 나온 항목들을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던데요. 뭐 자산 분리 보관, 내부 통제, 보안 인증, 보험 가입, 감사 및 보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 건지 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항목들이 바로 기관들이 커스터디 업체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 의미와 중요성을 좀 살펴보죠. 먼저 자산 분리 보관. 이건 커스터디 업체가 고객한테서 맡은 자산 있잖아요. 이걸 회사의 고유 자산이랑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명확하게 딱 분리해서 관리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고객 자산이 회사 자산이랑 뒤섞여 있으면 고객이 자기 자산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법적으로도 이걸 명확하게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거 혹시 FTX 사태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고객 자산을 회사가 막 마음대로 쓰고 그랬던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FTX 사례가 이 자산 분리 보관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다음은 내부 통제인데요. 이건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 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이 관여하는 운영 절차상의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액 자산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여러 단계 승인을 거치게 한다든지 특정 직원 한 명한테 너무 많은 접근 권한이 쏠리지 않게 역할을 나눈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누가 어디에 접근했는지 기록을 감사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실수나 혹은 부정행위를 막을 장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기술만큼이나 진짜 사람과 절차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군요. 네, 이어서 보안 인증이라는 건요. 해당 커스터디 업체의 정보보호 시스템이나 운영 절차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잘 충족하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지표예요. 자료에도 언급된 SOC, 그러니까 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감사 보고서나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701 인증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인증은 제3자 기관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통과했다는 의미니까 그 업체의 보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줍니다. 아,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이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험 가입. 이것도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킹을 당했다거나 내부 직원이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실수로 고객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물론 보험 한도라 보장 범위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관리 능력이나 고객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사실상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감사 및 보고는요? 이거는 투명성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보안 전문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고객이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특히 고객이 맡긴 자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준비금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Reserves라고 하죠. 또는 수탁자산 증명, Proof of Custody.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온체인 데이터로 이걸 직접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기관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정말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와, 정말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군요. 기술적인 보안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위에 운영 프로세스, 법적인 안전장치, 또 위험 관리 능력, 투명성까지 이게 다 갖춰져야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커스터디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자료에서도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하고 또 2022년 FTX 파산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마운트곡스는 핫콜드 월렛 관리 부실, FTX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산 분리 실패,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말 뼈아픈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네, 이 두 사건은 디지털 자산업계 전체에 정말 큰 충격을 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는 당시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보안 관리가 너무 허술했죠. 하드월렛에 너무 많은 자금을 보관했고 콜드월렛 관리 절차도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결국 해커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운영하는 절차와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죠. FTX 사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적인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자산 분리 보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객 돈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명백한 운영상의 부도덕, 그리고 내부 통제 실패였죠. 그쵸.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암호 기술이나 복잡한 보안 시스템,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에는 견고한 운영 절차, 엄격한 내부 통제, 그리고 투명한 규제 준수,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맞물려서 작동해야만 고객 자산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기술, 사람, 제도가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국 운영, 통제, 규제 준수가 다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해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처럼 실사를 나가거나 전문적인 보고서를 막 분석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통의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긴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일반 사용자가 모든 걸 전문가 수준으로 검증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질문들이 아주 좋은 출발점인데요. 첫째, 내가 쓰는 서비스는 어떤 커스터디 솔루션이나 파트너로 쓰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 업체를 쓰는지. 둘째, 내 자산은 회사 자산이랑 분리돼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서비스 약관이나 공지사항 같은 데서 자산 분리 보관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호장치나 보험 정책이 있는가? 해킹이나 파산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죠. 넷째,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거나 보안 관련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SOC 보고서나 준비금 증명 보고서 같은 걸 공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이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다 공개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질문했을 때 답변을 좀 회피한다면 글쎄요, 그 서비스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라는 어떤 압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용자의 관심과 질문이 결국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와 보안 해부 자료를 통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관리라는 게 단순히 멋진 기술 하나로 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강력한 기술적 보안이라는 토대 위에 체계적인 운영 통제와 투명한 규제 준수라는 기둥들이 함께 딱 세워져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지붕을 얹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이 모든 건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고 또 유지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신뢰, 이게 핵심 키워드죠.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책임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화롭게 발전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가 예치한 재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소에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이걸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완전한 투명성의 시대가 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신뢰 기반의 위탁 방식, 즉 커스터디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전문 커스터디 업체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투명성. 이게 현재의 신뢰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와 보안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디지털 자산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